자, 반갑습니다. 이제 또 7부가 시작됩니다. 7부. 사실 이제 앞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영역과 창체 활동 중에서 교과가 세부 능력 특기 상황이고, 창체는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있고, 교과는 보통 교과가 있는데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다. 그리고 기본 성취도 평가는 절대 등급인데 성취도 평가는 바로 고정 분할이 있고 추정 분할이 있고, 석차 등급은 상대 평가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저 내신을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1학년 1학기가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내신 파인지 아니면 내신을, 그러니까 내신을 꾹 잡고 와서 그냥 우리 애는 그냥 뭐 크게 뭐 대학교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된다라고 한 쪽이라면 학교 생활 열심히 뭐 재밌게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과목별 세특 열심히 잘 챙기셔가지고 그냥 교사나 뭐 선생님들한테 좀 사랑과 이쁨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무조건 우리 아이는 욕심도 먹고 난 무조건 의대 가야 돼, 치대 가야 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내신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뭐 진짜 정말 말씀드릴게, 내신 여러분들 의치한 약수는 5등급 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5등급 체제 안에서 1.01 1.00이 아니고 1.01, 0.01, 1.01만 돼도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1.01이 뭐냐면은 9등급 체제에서는 1.25쯤 되거든요. 많이 가서 1.02, 1.02가 9등급 체제에서 한 1.35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등급 체제에서 한 1.01쯤 되셔야 됩니다. 그쯤 돼야 원서 쓸만합니다. 그쯤 돼야 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논술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시로 가시는 게, 선생님 정시는 의치한약수도 내신 보지 않습니까? 아직은 발표 안 됐지만은 이때까지 관례상 의치한약수는 주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내신도 내신이지만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동국대학교 저 경주 Y저 이런 데는 수능 최저 등급만 붙으면 뭐 수능 최저 등급만 넘으면 다 붙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어려운 시험은요. 그래서 의치한약수는 기본적으로 서울권 같은 경우는 3합4 이래요. 3합4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3합4가 왜 나오기 쉽지 않냐면, 요번에 3합4 나오려면 여러분들 그것도 가탐 2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수학 기본이고 뭐 영어까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또 기본을 넣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올 모든 과목 1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수능에서 올 모든 과목 1등급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3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재수학원이나 저 삼수생, 재수생 이런 애들 보면 고3 보면요, 그냥 유치원 애들 보듯이 학교용 애들은 니들이 정시로 오겠다니 참 놀랐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일찌감치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7부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현재 지금 현재 졸업 아직 안 했죠. 지금 요번에 11월 달에 시험 쳤던 고3 아이들이 이제 그 수능 응시자 애들이 전부 다 뭐냐면 46만 명이었거든요. 46만 9천 명 수능 응시자 46만 9천 명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애들이 그 고2가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고3이 되겠네요. 고3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작년에 1학년 1학기 때 전 과목 1등급 1.00을 맞은 애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전체 서울 지역 학생의 1.72%랍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전국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전국적으로 나눠 보니까 1.00이 전국적으로 약 한 7,300명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1.00이 얼마나 꿈의 숫자입니까? 1.00이 여러분들 5등급 체에서도 1.00은 모든 1위만 되는데 걔네들 숫자 7,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7,300명이 좀 된다는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의대가 몇 명쯤 뽑냐면 의대가 3,000명 정도 뽑거든요. 의대가 서울대는요 3,500명, 치대 670명, 한의대 720명, 약대가 많이 뽑아요. 약대가 1,700명, 수의대가 약 한 500명 살짝 부족해요. 그러면 보세요. 1.00 5등급 체제에서 1.00 맞는 아이들로만 물론 이제 100% 맞지는 않죠. 수차상 뭐 그러면 그 전에 뭐 다른 과 간 애도 있고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간 애도 있고 하겠지만은 또 다른 학과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1.00 5등급 체제에서 1.00이 전국적으로 약 7,300명이라면 걔네들이 서울대 다 채고 의대 다 채고 치대 하이대 약대 수의대 다 채고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이제 보면 약국에서 바카스 한 병 얼마예요? 500원 팔고 있는 그 약사 선생님이 천재예요, 천재 형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1.4신 1.000인 분이 이제 약국 하시고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뭐 중성화 수술하고 선생님 천재입니다. 그분들을. 사실은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면 우리 아이가 내신을 통해서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했는데 그 대학을 내가 만족할 만하면 그대로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성취도에서 고정분할, 추정분할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렸죠. 고정분할은 그냥 90점 A, 80점 B, 70점 C 이렇게 딱 고정되는 거고 추정분할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A 등급 90점은 한 명도 안 나오니까 한 60을 A로 주는 경우 이제 학교 재량에 따라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성취 등급은 기본적으로 성취도는 절대 등급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석차 등급은 상대 등급입니다. 상대 평가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2028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입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입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학생부 교과 유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유형이 있고 교과 유형이 있고 종합 유형이 있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있죠? 논술, 특히 이건 좀 빼고, 어쨌든 간에 세 개를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체능계를 빼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특기 전형은 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요까지 수시예요. 수시 6군데 쓰는 수시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3개를 쓰는 정시 전형. 총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까지 수시,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점수를 갖추는 정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특이하게도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 중에서 오직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2가 된 아이들, 지금 현재 예비 고1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 평가라고 하는 틀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고 하는 게 서울대는 서울대 수시는 다 학종입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일반 전형이든 직윤이든 간에.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이에요. 그 학생이 지니고 있는 교과와 비교과나 모든 걸 다 이제 통합해서 이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평가는
학생부 교과와는 달리 조금 내신이 부족해도 다른 활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 학교 워낙 좀 공부가 빡센 학교인데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봐주지 않겠나 봐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수성구 옛날에 2점대 후반이 경북대학교 의대에 이제 1단계 붙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1점대 저기 뭐야 그 지역의 1점대 초반이 사실은 뭐 누구나 당연히 붙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대학교에서도 1단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단지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달리 교과는 말 그대로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숫자로 딱 그냥 내는 내신 1.01, 1.02, 1.03 이렇게 딱 숫자로 그냥 딱 끊는 거예요. 그냥 끊는 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숫자로 끊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고려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명에서 그때 설명하고 다른 설명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부동산 보세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는데 70평짜리 아파트, 60평, 50평, 40평, 30평, 20평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그럼 학생부 교과는요. 70평 아파트를 가장 부자, 그 다음 부자는 60평, 그 다음에 50평, 40평, 30평 그러니까 일가적으로 그 해당되는 아파트의 평수만 보고 결정한다는 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알겠죠? 학생부 교과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은 얘가 비록 7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 얘는 비록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지만은 이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평대 아파트지만은 얘가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 있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은 30억 하거든요. 근데 7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70평짜리 아파트는 사실은 군면 단위도 더 들어간 읍면 단위에 있는 아파트 외도로 서 있는 아파트의 펜트하우스가 70평이에요. 얘는 70평이지만은 실제 가격을 보면 한 우리 돈은 한 3억 주고 살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70평짜리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3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20평짜리 아파트인데도 30억을 줘야 되는 아파트가 있다. 자 바로 아파트 평수만 그냥 단지 숫자 평수만 바라보고 면적만 바라보는 게 학생부 교과고 학생부 종합은 해당되는 아파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자재를 썼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본다는 게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제가 어느 설명에서 들었는데 정말 귀에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평가는요. 자 이제 왜 학종을 얘기하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로 학생부 종합평가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는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크게 세 가지 평가하는데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 개정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은 이제 능력, 점수. 학종에서 이제 평가는 세 가지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 예전에 2015, 즉 지금 현 고3 애들은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가 다릅니까? 달라요. 얘네들은 몇 개를 보냐면 총 4개를 봐요. 지금 현 이제 고3 올라간 애들. 얘네들은 학업 역량, 똑같이 학업 역량의 점수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학생부 교과에 나온 점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전공 적합성이 2015의 전공 적합성이 2022의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2015의 전공, 그러니까 2015는 지금 현 고3들, 고3 재수 얘네들은 학생부 종합이 총 4가지 역량을 보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가 뭐 솔직히 무슨 공동체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좀 이게 학폭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전공 적합성 같은 느낌, 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2015인데 이제 지금 2022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1 아이들은 3개밖에 안 봐요. 3개밖에 안 보는 게 뭐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신 점수입니다. 1.0, 1.1, 1.2. 소위 말해서 성취 수준.
이게 절대적이 그냥 소위 말해서 학업 역량만 보는 게 학생부 교과 평가예요. 알겠죠? 학업 역량. 근데 나는 학업 역량이 조금 점수 숫자는 좀 부족해. 왜? 우리 학교 너무 좋은 학교거든.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제가 나 학업 역량을 숫자 자체를 뭐 1.00을 못 찍었어요. 그 대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 진로 역량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진로 역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진로 역량은 뭐냐면 애들 가서 무슨 봉사 활동하고 무슨 뭐 활동하고 뭐 그런 진로 탐색 활동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애를 뽑는 거예요. 취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은 뭐냐면 내가 이 대학교에서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권장 과목을 남들은 기하 과목 고급 물리학을 안 듣는데 나는 공대를 가기 위해서 나는 기하도 듣고 고급 물리학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에는 개설이 안 돼가지고 나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 교육까지 들었다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공 적합성적인 측면 바로 진로 역량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른 그 교과를 이수한 노력하고 그 성취도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최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 중에서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진로 역량 중에 하나고 진로 역량은 그 해당되는 학과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게 많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 중에서 진로 역량에서 자기가 성적이 좀 부족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석차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 말고 성취도가 나오는 절대평가가 나오는 그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거점 학교라든지 뭐 학교 간 공통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 역량이에요. 공동체 역량이 뭐냐면 그냥 그 공동체에서 애가 안 튀고 그냥 적당히 애들하고 잘 노는 거예요. 그냥 학폭만 없으면 됩니다. 학폭만 없으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보면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부 종합을 위한 전형이고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시에 제일 많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세 가지 본다 그랬죠. 첫 번째 뭐냐면 학업 역량, 점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해당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해요. 요즘 늘 이거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얘는 그냥 애들하고 안 싸우면 돼요, 그냥.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없어요. 굳이 회장, 부회장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를 2022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평가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업 역량만 점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어떤 애들이 있으면 좋으냐면 내신 따기 편한 학교들. 왜 그런 학교도 있잖아. 저 밖에 보면 한 반에 뭐 실제 반에서 공부하는 3명, 2명밖에 없는 반이고 남이 그냥 쭉 자는 그런 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그런 데 가서 내신의 1.00을 유지하면 얘네들은 이제 학생부 교과 평가로 이제 학생부 교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 근데 문제는 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누구나 뭐 그냥 말 그대로 개나 소나 그냥 저기 뭐 내신 따기 편한 데 가면 되잖아요. 대학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로 내가 내신에 1.00을 땄어요. 근데도 우리 애는 대학 어디 가냐면 그렇게 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국숭세단 아니 뭐 세종대학교 뭐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야 내신이 1.0인데 그러냐?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평가로 갈 수 있는 최고 정도의 대학이 어디냐면 건국대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대학은 다 뭘 그러냐면 수능 최저 등급 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 알겠죠? 네가 학생부 교과를 지금 원서를 냈는데 기본적 학생부 교과에서 네가 지금 이 원서를 내고 네 내신이 1.00이야. 근데 솔직히 나는 니들 학교에서 내신 성적에서 너의 학업 역량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정비를 좀 해볼래라고 한 게 수능 체제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파다가는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는 수능 체제와 같이 늘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 내신만 좀 외곽지 가서 그냥 무조건 내신만 파다가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결국은 또 좋은 대학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 학생부 종합평가예요. 학생부 종합평가는 뭐를 그랬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다면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비교과 전형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고 학생부 교과 전형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일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과는 한 1.00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이 2점 되면 안 돼요. 한 그다음 1.3쯤은 돼야 돼요. 알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일 중요하게 보면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내신. 그 다음에 대신 학생부 교과만큼 좀 빠진 부분은 너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가 했던 진로 역량 우리한테 보여줘. 진로 역량. 뭐냐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얘가 과목별 세특에서 해당되는 학과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선생님들 칭찬 많이 했어요.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적으려고 이제 밖에 외부 컨설팅 업체도 많이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건데 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컨설팅이나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외부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좀 검증받은 데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소위 말해서 AI로 그냥 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쭉 쓰는 경우가 많고 누가 봐도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설명해서 입학사진관 얘기한 거예요. 손탄 생기부라고 해요. 사람 손을 탄 생기부들이 있거든. 뭐냐면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만든 그런 형태였던 아이들 세특에 관련된 뭐 그런 또 그걸 그대로 탑재하는 선생님들도 또 문제인데 이제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손탄 생기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록 생기부 안에 아이가 세특을 적어냈다 손 칩시다. 근데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학생부 종합은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학생부 종합은 수능 체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가면서 얘가 과목별 세특이나 얘 활동을 보면 예를 들어 얘가 기본적으로 무슨 생명과학 활동을 했다. 를 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생기부 잘 썼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입학사정관들은 그 학생의 정량적 평가 즉 바로 학업 역량들을 평가하고 보통 그 학생이 해당되는 학과와 관련돼서 공부했던 내용들 바로 진로 역량은 그 해당 대학교에서 교수님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들은 30년 동안 20살짜리 애들만 쳐다본 도사 중에 절정의 도사 이런 분들이 딱 나옵니다. 와서 애한테 묻습니다. 너는 그거 묻는단 말이야. 물었을 때 얘가 자기가 진짜 무슨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저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무슨 뭐 기본적으로 대학교 개념서 앞에 있는 것만 좀 뺏겨서 썼다 그럴듯하죠. 근데 그 교수가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대답 못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진로 역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서울대 직윤 요번에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대 직윤 보면요 내신이 뭐 1점대 초반인데도 막 떨어지는 수도 빽빽했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요 소위 말해서 전공 적합성 이제 2022로 지금 진로 역량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기부는 전부 생명과학 화학이에요. 생명과학 화학이에요. 근데 얘가 뭐냐면 기계와 관련된 뭐 항공 우주와 관련된 그런 학과를 썼다 쳤을 때 그 항공 우주 관련된 교수가 그 생기부 보면 얘는 뭐 물리도 없고 지구과학도 없잖아요. 진짜 항공 우주 가면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애한테 묻잖아요. 너 비행기가 떠는 원리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럼 진짜 관심 있는 애들은 비행기가 떠는 원리를 막 신나게 얘기한단 말이야. 연력학 법칙 무책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얘는 섹터를 쓰긴 쓰는데 엄마가 만들어주고 뭐 대학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썼단 말이야. 별로 안 얘는 얘가 비행기가 떠는 원리 얘 생각은 그냥 이 대학교 내가 내신이 지금 1점대 초반이니까 무조건 얘는 작년에 1.73이 붙었는데 내가 지금 내신이 1.4니까 무조건 붙겠지. 학업 역량은 높겠죠. 근데 얘가 진로 역량이 안 맞거든요. 근데 얘는 학업 역량 때문에 붙을 거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기부는요 전부 상향 평준화되고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요.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부장선생님이든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 선생님 자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생기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태에서 얘가 전부 생명과학과 화학밖에 없는 애가 기계항공이나 뭐 항공우주나 이런 쪽 기계 쪽이나 썼다 그랬을 때 항공우주 쪽으로 썼다 그랬을 때 누가 봐도 얘는 이과에 붙어도 안 올 애인 거예요. 누가 봐도 왜 생기부 자체가 전부 생명과학인데 얘도 원서 쓴 얘 입장도 엄마하고 짝이든지 무슨 요 서울대학교 여기 붙여놓고 우리 저기 어디 가서 이제 재수하자 라고 얘기했겠지 자기들은. 근데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그 교수님들도 자신 있거든요. 입학사정한테 얘기 다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지. 얘는 붙여놔도 학교 안 올 애라는 뻔히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2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 정시에서 40%를 내신을 본다. 그 내신이 정성평가예요. 말 그대로 얘가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해당된 학과와 관련된 핵심 과목이나 이수 과목을 내가 좀 들었다 그러면 서울대 원서 서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해당되는 학과 모집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건장하고 핵심 과목 이런 과목을 전혀 안 들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원서 쓰면 어차피 붙여놔도 어차피 다 밖으로 좀 대치동으로 다 빠져나갈 애들 굳이 안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보시면 올해 저는 좀 대구 쪽에서 많이 했는데 하지 보면 옛날 분들은 뭐냐 얘가 지금 내신이 1.2쯤 되니까 무조건 그 학업 역량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맨날. 알겠죠? 그렇진 않고 지금은 전공 적합성 2015로 치면 지금은 2022로 치면 진로 역량 어디서 뽀록이 나냐 하면요 면접장 가면 뽀록 납니다. 면접장 가면 뽀록 납니다.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대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가 물론 서울대 갈 건 아니지만은 서울대가 발표를 하면 경북대학교든 나머지 학교도 되게 다 따라가요. 서울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균에서 지금은 지균이 이제 최저 등급이 있는데 2028 그러니까 2028부터는 지균의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최저 등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사람도 3명 뽑아요. 이거 말이 되냐고. 또 최저가 서울대는요 다 압니다. 서울대는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 같으면 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내신이 이 정도 되면 얘가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굳이 수능을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데이터가 쌓인 거죠. 그 해당되는 나온 고등학교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다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교과평이나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학교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 학교 역량이 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수능으로만 뽑으면 애들이 붙여놓고 다 다른 재수학원 가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가려고 기가 참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대도 정시에서 막 10% 넣잖아요. 내신 연세대는 100% 넣었다가 자연계 애들 전부 인문계 다 점령하고 또 걔들 또 좀 더 재수하러 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역량이 뭐냐면 이수 과목 이런 많이 하잖아요. 이수 과목이 뭐냐면 바로 진로 역량 때문에 학생부 종합 진로 역량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진로 역량이란 뭐냐면 이 해당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안 들으면 얘는 붙여놓고도 안 다닐 애란 말이에요. 중도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이거 역시 대학교의 공교육 정상을 합니다. 그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연하게 옛날 방식으로 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은 우리 아이가 썼을 때 기본적으로 내신이 돼야 돼요. 내신 안 되면 안 됩니다.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해당되는 진로 역량, 해당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애는 해당되는 교과목을 이수를 다 했어. 근데 학업 역량, 내신이 안 되면 또 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2022 학생부 종합에서 2028 입시에서는요, 학생부 종합의 총 3가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내신도 돼야 되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얘는 면접장 가서 다 뽀록 납니다. 알겠죠? 무슨 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혹은 뭐 누구한테 뭐 좀 면접 좀 뭐 좀 듣는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갔다 온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요, 얘가 진짜 아는지. 왜 여러분들 왜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제 대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모직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옷가게에 좀 지나가다 그 사람은 주로 이제 원단을 수입을 하는 제일 모직에서 이제 그 당시 그런 일을 했었던 분인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은 지나가다가 손만 이게 그 원단에 손만 쓱 대면 이게 몇 수다 이게 어디서 만들었다 그냥 딱 만지면 압니다. 이건 만지면 압니다. 만지면 그런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옷의 디자인을 안 봐요. 그 옷을 원단을 딱 손을 만지면 이건 좋은 옷이다. 이건 야, 가격에 비해서 야 이건 되게 좋은 옷이다. 이건 살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한테 그때 이제 할인 행사를 했는데 야 이거 되게 좋은 원단이다. 이건 어디서 만들었고 이게 무슨 빨질레리에서 만든 무슨 뭐라고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싸게 나왔지. 야 이 사라 라고 제가 내년 옷을 샀던 기억이. 근데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도 그래요. 학생부 종합도 보통 우리가 컨설팅 센터도 그렇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컨설팅 센터 그렇고 어머님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무슨 옷의 디자인을 만들고 이게 예쁘게 만들고 뭐 주머니 2개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교수님들 눈에는요. 교수님들 눈 딱 잡고 그 옷만 딱 보면 이게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디자인 신경 안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가 가지고 있는 진로 역량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수학과 이런 데 일반 전형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한번 쳐보세요. 거기가 보면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거든요. 얘가 뭘 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천재성이 있으면 뽑히는 거냐. 그건 그 자리에서. 서울대 직윤도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 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이제 수시는 학생부 교과는 오직 내신 알겠죠? 내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플러스 진로 역량 그래서 이거는 절대 모속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 논술 전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신도 안 돼.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수시 원서 쓸 때가 지금 학생부 내신이 지금 뭐 5등급 기준으로 내가 내신이 뭐 3.0이다. 5등급 기준으로 3.0은요, 여러분들 9등급 기준으로서 4.9예요. 못 씁니다. 그런 경우는 학생부 교과도 못 써, 학생부 종합도 못 써요. 자기 원하는 대학은 좀 괜찮은 대학은. 물론 그런데 쓸 수 있는 대학은 있겠죠. 물론 선생님들 그런데 권유하겠죠. 선생님들은 뭐 다 대학은 다 똑같다 생각하시니까. 근데 부모 입장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좀 갈 때는 내신이 안 되면 수시로 내신 수시로 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논술이란 말이에요. 논술로 해서 이제 논술 6논술 써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논술 강사분들 뭐 보면 좀 이렇게 말 뭐 좀 동감하실 건데 저는 논술로 붙는 경우는 자주 못 봤어요. 사실 솔직히. 논술은 크게 잘 붙는 경우는 잘 못 봤고 붙는 경우는 이제 AAT 정도는 뭐 봤죠. AAT 정도는 제가 체제도 있고 하니까 봤는데 논술로 붙는 경우는 예를 들어 논술 100%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받고 논술 100%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받고 논술 중에서 붙는 아이들은 체저가 높은 아이들 수능 체저가 높은데 그때 수능이 요즘 같은 올해같이 수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논술 실력에 상관없이 체제만 통과돼서 붙는 경우가 올해 논술 붙는 애들 많았죠.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죠. 논술로 이게 하면서 내신이 안 되면 논술로 갔는데 잘 붙기 힘들죠. 이제 그 다음에 정시로 이제 그 다음 정시 파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정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시는 또 누가 버티고 있냐면 N수생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N수생, 3수생도 있어요. 걔네들이 대학을 못 가서 3수가 아니고 지금 이미 의대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걔네들의 시험 한 번 더 쳐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붙으면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수능은 상대 등급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뭐 저한테 왔을 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요번에 저는 연세대를 쓰고 싶어요. 고대를 쓰고 싶어요. 최소한 얘는 무조건 영어 1 나오고 국어도 1 나오고 수학도 2가 나오고 얘는 지금 탐구만 3 나왔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3합 7 나오거든요 하면 저는요 솔직히 고3 애들 만약에 국어 1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 3이나 4 봅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능장 가보면요 수성고 안에도 여러분들 국어 고3 교실에 가서 수성고 안에도 고3 교실 애들이 국어 3등급 잘 안 나와요. 수학 3등급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애가 3합 7 근데 어느 시험을 기준으로 3합 7이냐 물어보면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 3월달 혹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6모 9모는 재수생도 N수생도 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애들 많아요. 작년에 N수생 졸업생이 여러분들 작년에 N수생이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걔네들이 노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능에 시험 쳤을 때 영역도 충분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결론 내리는 학종은 수능을 안 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학종은 정말로 해당되는 진로 역량에서 내신도 좋아야 되고 해당되는 학과와 관련된 진로 역량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 교수님하고 거의 디베이트 할 정도 실력이 안 되면요 원서 쓰면 다 뽀록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학생부 종합은 항상 면접이 그래서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념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오늘까지 지금까지 했던 7부 여러분들 빠이빠이. 좀 더 8부 보겠습니다.